제가 올 때 일주일 한국에서 쉬었다 왔는데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가게에 손님이 없어. 네. 요새 또 그런 분위기인가요? 가게를 안 가는 분위기인가? 요즘 예전처럼 또 저녁에 그런 술자리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그 친구들 안 만나고 그럴 수 있죠. 내가 옛날 사람이죠. 토요일에 만났습니다. 아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장 가서 문호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과장이었죠.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사람이 제 사수는 아니고 사수랑 친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친구가 뭐 대학교 때까지는 여러 가지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갈라진대요. 갈라지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 수준 가지고도 갈라진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2006년 얘기예요. 지금 20년 전 거의. 근데 지금은 그것만 가지고도 갈라지는 게 아니겠죠. 더 많은 사유로 갈라지겠죠. 뭐 지위, 차, 참 골치 아픈 한국 참 약간 골치 아파요. 그죠? 이 아이디어 생각하신 분 혹시 일단 어제 페이퍼님 코멘트 바탕으로 오늘 제가 작업했습니다. 페이퍼님은 요게 파이프 가야 되니까 요게 노래요? 일단 원래는 라이언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컨택터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프로젝트 늦어서? 기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 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 파이프닝 때문에 이거 놓자고 하면은 얘가 그건 엔지니어링은 아니죠. 그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사이언스에서 그냥 머니라는 게 컨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파이핑이요. 정확하게 이제 PSV잖아요. 그죠? 네.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충분히 잘했어요. 근데 제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이 PSV에 어디 있어야 돼 요 리무브 스프이죠. 네, "이거 어디 맞습니다. 있어야 될까요?"라고 하면 요게 아니면 요기죠. 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물론 노즐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배관이 이퀴먼트 팀한테 주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되게 띠꺼운데 사실 배관 입장에서는. 자 노즐 오리엔테이션 여기다 줬다랑 요 옆으로 나와서 한번 꺾어서 들어갈 때 여기 리무버 스프링 있는 거랑 그죠? 어디가 더 나을까요? 그러면 이게 낫겠죠? 당연히. 그쵸? 만약에 여기다 놨다라고 네. 하면은 이 그레이팅 위로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PSV가 더 높아지고 PSV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옆으로 가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역시나 프로젝트 기간상 이렇게 놓으신 거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이게 잘못됐는데 아까 이거 싱글이에요? 네. 한 번만 볼까요? 네, 싱글 맞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앞전 기수에서 이 P&ID 한 사람들 욕합시다. 더블이지. 이거 여기가 더블이면 여기서 더블이거든요. 근데 싱글로 들어가는 우리 파이스는 잘못 들어갔고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네요. 그죠? 네. 이번에 다시 한 번에 수정하겠습니다. 자 라이언 역시나 모델링 얘기 안 하고 다 전반적인 거 얘기하죠. 그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현업에 가시면 아마 이런 전반적인 얘기 해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 같은 꼰대를 만날 확률이요. 여기가 DBB예요. 더블 블락에 여기 블리딩이죠. 요놈이. 요놈은 두 개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리 파이스는 당연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글로우 밸브 자체가 스로틀링 기능이 있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질문. 이거 메인터넌스 할 때 이 안에 메세인 가스가 있잖아요. CH4죠. 내추럴 가스니까. 거의 이거 세컨 컴프레션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이놈을 처음에 뺄 때 플레어로 빼는 최적이 여기죠. 그쵸? 네. 이 바이패스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가 거의 최적의 위치다 보니까 항상 여기 대부분의 플랜트에 여기 둬요. 그쵸? 그러면 자, 아이솔레이션 필로소피는 단순하게 이놈이 어느 놈을 막고 있냐는 거죠. 전단을 막는 거냐, 후단이 전단을 오는 걸 막는 거냐죠. 그쵸? 대표적인 게 요놈이죠. 후단의 압력이 요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이고, 요놈 같은 경우는 요놈이 빠져나가는 걸 막고 있으니까 더블이죠.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로우 밸브 설명할게요. 글로우 밸브를, 자, 스로틀링 할 때 여러분 천천히 오픈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맞춰놔요. 그러니까 쓱쓱쓱 열어서 어느 오프닝이 됐을 때 적당하다 한 거에 그냥
오픈 상태로 계속 냅둬요, 현장에서. 왜냐면 그때그때 이걸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베브는 거의 유량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이거랑 더블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아이솔레이션은 요거하고 요거만 쳐요. 이렇게 되고요. 야맥을 얘기해 볼게요. 야매는 요거랑 요거를 같이 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잘 몰랐을 때. 그쵸? 네. 정상적으로 그걸 오퍼레이션한 클라이언트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잘 몰라서. 근데 그게 공사 끝까지 갔으면 뭐 할 수 없죠. 뭐. 하여튼 그게 개념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깨나이게 보고 이걸 봤을 때 뭐가 잘못된 걸 판단하는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엔지니어로서. 그쵸? 근데 안 보고 어라 이거 좀 이상해 보이는데 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업 가시면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되게 좋아요. 이거는 스페이서는 거죠?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아, 이것도 여담인데 콘택터 가스 인렛이 여기죠. 물론 배관을 이렇게 놓으실 수도 없지만 이거 어떻게 가는지 한 번만 쳐볼게요. 제가 실제 배관이 어떻게 가나. 모듈 정면으로 못 빼셔갖고 옆으로 빼신 건가요? 이거 혹시 이거 레벨 게이지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이왕 뺄 거면 이런 매매 같은 거 이쪽으로 열라고 빼고요. 레벨 게이지 같은 거 이런 데 놓으면 되죠. 한 번만 다시 그랬다 말게요. 여러분들 레벨 게이지죠. 여러분들 레벨 게이지 맞나지고 맞겠죠? 당연히. 레벨 트랜스미터네. 근데 왜 그림이 이래? 자, 질문. 여기 P&I에 대해서 요놈 뭐로 돼 있어요? 어떤 타입인가요? 타입까지는 안 나와 있나요? 근데 여기다 왜 프레셔 게이지 이렇게 달았어? LG들은. 그죠? 이런 거 그냥 실수죠. 프레셔 게이지는 이쪽이고 이걸 카피하다 보니까 요놈이 여기까지 왔죠. 이건 레벨 게이지고 이건 DBB로 레벨 게이지를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무슨 타입인지는 안 나왔네요. 어차피. 네. 아, 뭐 좋아요. 뭐 블리드링이 있든 뭐가 어땠든 간에 이건 레벨을 측정하는 계측 장비라고 칠게요. 레벨 측정하는 계측 장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배슬이 작을 때요. 아, 요 방향성을 가지시는 게 맞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일정 사이즈가 넘어가면요. 이렇게 달아요. 위에서 봤을 때요. 평면도로. 그쵸? 그래서 레벨 게이지 두 개, 세 개까지는 거의 이렇게 달거든요. 이게 한 300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쵸? 한쪽에다 몰아두는 게 되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배관하시는 분들이에요. 배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DP 타입이다라고 하면 DP 타입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플러싱 링이 있죠. 플러싱 링이라는 개념 혹시 알고 계세요? 보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드림링이랑 똑같은 건가요? 드림링. 네. 데이비님 깜짝 놀랐 몰라. 딱 한 번 경험해 봤습니다. 비슷해요. 드림링은요. 아, 어디라고 해야 되지? 페트로보루스의 거의 스탠다드한 게 이게 드림링이에요. 페트로나스 아니죠. 페트로플러스죠. 페트로플러스가 드림링을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들 요 놈은 어디다 쓰는지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그림이 별론데 제대로 된 드림링 한번 쳐볼게요. 이건 플러싱 링이고요. 이건 또 플러싱 링. 근데 블레드링이나 드림링이나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 그림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옆에다 붙여야 돼. 자세히 보시면 이거 게이트 밸브 핸들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게이트 밸브 핸들이 저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더블 블락이죠. 이거 중간에 피스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이 피스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웨딩 플랜지에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볼게요. 이 플랜지가 양쪽에 있으면 여기다가 탭핀을 타서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용접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눈으로 봐서 6인치네요. 아니다, 이거 150파운드구나. 12인치가 맞나? 12인치 맞는 것 같아요. 보이도를 봐서. 아, 용접이 12인치, 요게 태핑이 뭐 3분의 4인치라고 했을 때 두 개 들어가 있죠? 웨딩맨까지. 이렇게 용접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자재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요거 하나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되는 공사 있고 안 되는 공사 있어요. 특히 이제 파이빙 스트레스에서 이거 되게 안 좋아하죠. 왜냐면은 서포트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요 밸브 두 개에 이 드릴링까지 한 번의 중량을 밑으로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온쇼어죠. 여러분들 흙이 보이시죠? 온쇼어에서 지금 분들은 이런 게이트 밸브도 많이 쓰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많이 써요. 싱링은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만 스페셜 게이지부터 파이브 a m 말고 제가 2A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고 열어볼게요. 자, 하나는 아이솔레이션이고 여기 보시면 아이솔레이션이죠.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시면 이 높이가 차이가 분명히 나죠. 그렇죠?
당연히 밸브 루트로 봤을 때 루트가 먼저고 그다음에 블리딩이 여기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트랜스미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트랜스미터 연결부가 여기죠. 세상에는 맞다 틀리다가 100% 맞지 않아요. 플랜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테플론 테이핑이거든요. 눈으로 봐서는. 테플론 테이핑이 심지어 허용되는 공사도 있고 록타이트만 허용되는 공사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플랜트는. 근데 스레드가 아예 허용이 안 되는 공사도 있어요. 그럼 다 떠나서 위에 있는 놈이 당연히 블리딩이겠죠. 그리고 여기 아이솔레이션. 첫 번째 장점. 이 블리딩을 쓰면은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트랜스미터를 뽑고 싶어요. 이게 트랜스미터는 기본적으로 그 전자장기잖아요. 전자기기가 고장이 나요. 교체를 한다든지 교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거 열어서 안에 뭐 결선이 됐다든지 뭐 그런 거 볼 때도 있거든요. 일단 아이솔레이션하고 블리딩하면 되게 편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그냥 돌려서 뽑을 때 물론 여기 케이블이 연결돼 있거든요. 케이블 개선은 빼고 돌려서 빼면 그쵸? 압력 없이 툭 빠지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이놈 예를 들어서 12바 제가 압력을 넣었을 때 이놈이 12바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계측 장비인데 모르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칼리브레이션이에요. 이 계측 장비가 제대로 계측이 되는지 칼리브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때 압력을 어디로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여기로 집어넣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 뒤에 요거 살짝 보이시는 요 놈을 열어서 여기다 연결합니다. 그렇죠? 그럼 자, 다시 평상시에 이게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그럼 닫혀 있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수로 어떤 놈이 이걸 꽉 안 잠갔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샌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잠가주겠죠. 그렇죠? 이걸 파스티브하게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장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싸구려 공사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압력 요만큼 차 있어요. 물론 저압이라고 칠게요. 보안 말고 저압. 내가 스레드를 이거 살짝 열면요. 이 스레드하고 압놈하고 순놈이 열리는 순간 살짝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되면 칙 하고 나오죠. 그때 그냥 기다리면 그만이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이 프랙티컬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일앤가스 쪽에서 일하신다면 그거는 넌 세이프한 액션이고요. 만약에 저 어디 농민? 파머라고 할게요, 그냥. 농민하고 파머하고 같은 말인데 미국에 그런 사람들 그냥 열어요, 이거. 바이오가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산업마다 약간 달라요. 다시 되게 오래 돌아왔는데 스팅링은 다이아프램이나 이런 캐필러리 타입에 쓰긴 쓰죠. 왜냐면 칼리브레이션 하기 좋고 벤트하고 드레인 하기 좋고 그다음에 이 안에 말 그대로 플러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시 링이라고 해요. 안에 씻어낼 때. 근데 지금은 그거 설명하는 건 아니고 지금 데이브님 말씀하신 대로 드림링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드림링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로 가볼게요. 이거예요. 옵션을 좀 바꿉시다. 여러분들이 안 쓰는 색깔 섹션에 노란색 말고 초록색. 여러분들 그린한 것들은 안 쓰잖아요. 그죠? 썼네. 그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높여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셔도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요 밸브가 여기로 올라가요. 아예 이렇게 블리딩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 블리딩 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면. 또는 여기 부분, 여기하고 여기 PSB 전담후단에 블리딩 링 가장 많이 써요. 특히 페트로브라스라는 회사가 많이 써요. 페트로브라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쉘, DPI, 블리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자기네 스탠다드로. 그러다 보니까 블리딩 많이 씁니다. 실제로도. 아마 이거 검색해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실 DB가 이렇게 하면 떴는데 요새 안 되나? 여기 있다. 이걸 내면 돈 내야겠지.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고 다시 레벨 트랜스미터로 들어와서 블레이딩하고 이게 다이아프레임이든 캐필러리 튜브든 여기 여러분들 레벨 트랜스미터 여기 있죠. 그렇죠? 네. 두 번째 가능성 여러분들 이 레벨 게이지 챔버가 있어요. 그렇죠? GWI 타입이랑 이런 거 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제가 인스트루먼트 강사는 아니에요. 요놈이 이렇게 집어넣는 타입, GWI 타입이 있고요. MP 타입, 마그네틱 타입이라고 해서 역시 같은 챔버 형태가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다 좋은데 이놈들의 공통적인 특징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튜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 근처에 스텐션 세워놓고 거기까지 튜빙을 끄는 거야. 네. 위에서 평면에서 봤을 때 레벨 트랜스미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현장에서 이거 케이블 트레이 연결하려면 케이블 트레이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그죠? 케이블을 서로 연결해서 저기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 노즈 오리엔테이션 가지고 이제 인스트루먼트하고 파이핑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거 배슬하고 별로 얘기 안 해요. 배슬 엔지니어 심지어 이걸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거.
되게 타이핑 엔지니어한테 되게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이 넘어가 볼게요. 물론 이 드레인 파이핑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 이 파이핑이 만약에 셀프 스탠딩이고 뭐 패키지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파이핑은 뭘 해도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게 여기 부분이 3D로 가든 제가 여기 각도를 줘서 내려가서 이렇게 가든 그죠? 어쨌든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보통 아니면 뭐 직선으로 딱 맞으면 좋겠지만 이게 직선으로 높이가 딱 맞을 수는 없죠. 배스라고. 그리고 높이를 맞춘다는 것 자체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기도 해요. 타이핑에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면은 그 현실과 PNID 차이를 한 번만 얘기해 볼게요. 자, 밸브가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 이 첫 번째 아이솔레이션. 요 어딘가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버티컬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거의 여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이놈 제가 리모브 스플라 할 때가 제일 높아요. 왜냐면 굳이 왜 블리딩 링 하나를 집어넣어? 블리딩 링 죄송해요. 패들 스페이드를 뭐하러 집어넣어? 이거 어차피 리모브 스플라 하지. 라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스페이드 이거 블라인드 썼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면 이 프렌즈를 손해보잖아 라고 하는데 요놈과 요놈은 셀프 스탠딩이고 이놈은 스키드죠. 어딘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렌즈로 끊어버릴 때도 많아요.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디자인하실 때. 여기 부분도 다 바꾸셨네요. 여러분들 이 높이를 어떻게 정하세요?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정할까요? 플레어 헤더. 이 강의할 때 누군가가 이거 설명 안 해줬나요? 한 번도? 네. 지금 플레이어 헤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파이프의 높이 네. 최상단에 위치한다 것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PSP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서지 네. 드럼은 리턴이니까 여기 써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맞나요? 지금 이거 제 말 이해하셨어요? 혹시? PNID를 이해 갈게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DAD 몇 번이나 봤다고. 자, 저 PSV는요, 펌프에 있어요. 그쵸? 펌프에 있는 놈은, 이거 제가 코멘트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다운받았어요. 펌프에, 이거는 린 글라이콜이죠. 린 글라이콜을 인젝션하는 펌프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죠. 그쵸? 거기서 이 PSV는 다 서디 드럼으로 돌아가죠. 플레이어를 안 보내요.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PSV에 여기 있는 거 당연하죠. 서지 드럼보다만 위에 있으면 되죠. 이론상. 그죠? 그럼 나머지 PSV는 여기다 연결했어요. 플레이 헤더로. 그렇죠? 네. 그러면 자, GD의 높이는 항상 이거랑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놈도 있어요. 여러분들 덱을 하나 더 올리셨는데, 덱 올린 것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놈은 누가 정할까요? 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렇죠? 네. 라이언 너무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줘. 아닙니다.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자, 사실 이거 믹스마스에 있긴 있어요. 그 어떤 되게 그 강사님 중에 목소리 되게 이쁘신 여성분이 있어요. 플레이어 패키지 설명하신 분. 자, 모든 이 플레이어 파이핑은요, 플레이어 드럼으로 가요. 너가웃 드럼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아울렛이고요. 이놈이 다시 플레이어 타워로 갑니다. 그쵸?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아, 기울어졌다고 하기에는 이건 오프쇼어식 말이고요. 온쇼어는 스태틱하게 서 있습니다. 여담인데 오프쇼어는 왜 기울어져 있냐면요. 나중에 이거 설명할 건데 이 플레어 레디에이션이 있죠. 그래서 레디에이션의 영향을 받는 놈을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뭐 요 근처에 있는 메탈은 60도까지 드라이버 템퍼레처가 올라간다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온쇼어는 너무 넓어서 플레어파를 저 멀리 두면 되죠. 그렇죠. 다시 그래서 기울어졌다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 뼛속까지 오프쇼어고 온쇼어라고 할게요. 그냥 아무나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플레어 헤더가 갈 때 오프쇼어는 보통 100대 1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온쇼어는 1대 50으로 기울어질 때가 제일 많아요. 1대 100이요. 죄송해요. 나 자꾸 왜 이래, 라이언. 온쇼어는 1대 100이고요. 오프쇼어는 1대 50이 가장 많아요. 쇼어는 근데 거기다 스태틱 헤드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 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 플레어 파이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쵸? 1대 100이라고 기울어져 있게요. 그러면은 10m를 간다 치면은요. 그럼 100mm가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렇게 계속 떨어져요. 그 떨어지는 이 높이, 플래시 드럼 값과 안타깝게도 여기에 펌프가 있어요. 그걸 보내야 되는데 컨덴세이트 드럼을 보내든 어디다 보내든 보내야 되는데 이놈이 항상 스크류 펌프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중에 플랜트 공부하다 보시면 이게 왜 스크류 펌프여야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되실 건데 이게 거의 스크류 펌프예요. 여기 MPSH 값이 필요한 게 있어요. 온쇼에서 거의 1m 나와요. 1m 심한 거는 뭐 2m? 요 높이에 플래시 드럼 높이에 딱 요 노즈까지 높이에 이 기울어지는 거. 그래서 플레어 타워. 자, 그러면 파이프렉이 여기 있다고 치고 플레어 타워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 패키지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물론 실제로 이렇게
선형으로 생기지는 않았어요. 파이프렉이. 그죠? 여러분들 그 플레이어 헤더 높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다르죠. 요가 더 낮죠. 플레이타워로 근처로 갈수록 더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최상단 물론 좋죠. 최상단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보통 이제 파이프 엔지니어에서 짬 제일 높다라는 아저씨가 뭘 설계하냐면요. 드레인 설계하고 드레인도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플레이어 라인을 설계해요. 그 어떻게 계산하냐고 하면은 여기서 역구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공사 도중에 여러분도 아실 건데 이게 모자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플래시 드럼을 항상 올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퀴먼트 팀과 파이팅 팀의 싸움이 되는 거지. 그죠? 그것 때문에 PSV 다 들어고치고 하는데 뭐 왜 맨날 틀리냐라고 하면은 파워 제너레이션 맨날 모자란다라고 똑같아요. 이게 플랜트를 설계하다 보면 맨날 용량 모자란 건 항상 똑같아요. 그만큼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어 헤더는 솔직히 그때그때 달라요. 얼마나 높아요? 그러면 이 정도 높지 않아요. 이거 옥시오도 아니고 그렇죠? 대충 이해 가셨나요? 이거 뭐예요, 근데? 그 빔 보강해주는 레이스요? 엑스트라 빔 나왔습니다. 네. 좀 과한 것 같죠? 본인이 봐도. 네? 맞아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각도가 보통 30도에서 60도라는 걸 참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과한가요? 하긴 하죠. 어차피. 그리고 다 빔이잖아요. 이왕 하는 거 어차피 페이퍼님도 계시고 닉님도 파이팅 하지 않나요? 닉님도 프로세스 하나요? 뭐 설명하실 때? 닉님 되게 다양하게 하시던데. 닉님은 사실 요즘 거의 잘 안 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나도 바쁜데. 무력 부재라는 거, 혜리님,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케미컬 전공하셨죠? 네, 화학공학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혜리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게 맞네요. 사실, 구조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놈과 요놈이 텍스트 서포트라고 했을 때요. 이게 다 빔이에요. 이것도 빔이고, 이것도 빔이고. 이렇게 연결됐다고 치면요. 그냥 구조학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중량이 있고, 여기가 중량이 있다라고 칠게. 그죠? 이놈과 연결될 때, 버티컬한 포스를 전달할 부재가 없어서, 이놈은 무력 부재. 그죠? 이거 다 이해 가시죠? 기계공학부인 분들은. 혜리님은 케미컬이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요거 무력 부재고, 요거 무력이고, 요거 무력이고, 요거 무력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조에서요. 이론과 현실과 디플렉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공학과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론과 강도 차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이해공학과 학생들 이거 이해 가세요? 이게 아무도 없어? 이거 이해 가요? 네, 이해 잘 안 갑니다. 데이브님도 케미컬이죠. 기계입니다. 이게요? 이거 무력 네, 부재를 몰라요? 네, 들어온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강도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두 개 간에. 근데 왜 브레이스를 굳이 요 부분 한 번만 확대해서 볼게요. 이것과도 제가 이 힘은요, 이쪽 아니면 이쪽 두 가지로 작용해야 돼요. 그죠? 좀 얇겠을까? 요 브레이스 방향에 대한 힘은요, 이쪽 방향 아니면 이쪽 방향이 작용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쪽 방향의 힘은요, 정확하게 따지면 X 방향 힘과, 그죠? Y 방향 힘, FY로 구분돼요. 그죠? 네, FI를 받쳐줄 놈이 없기 때문에 FI가 0이 되면서 FX도 0이 돼요. 이걸 무적 부재라고 하거든요.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걸 달까요? 라고 하면요. 물론 연결되면 좋죠. 근데 피치 못할 사용으로 이렇게 했다. 이 정도만. 이런 건 대부분 디플렉션 이유 때문에 잡혀요. 그러니까 이 무력 부재라는 거는 순수하게 힘을 전달하는 그 계산으로만 하신 거고, 이 부재 하나하나에 그 디플렉션이 있다라는 가정을 FE에서 해보면 실제로는 포스가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은 이 레이싱을 다신 분은 케미컬을 전공하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케미컬 전공한 사람이 이 메카니컬 쪽으로 레이스를 간 거니까.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제 저희가 아이소 뽑을 때 문제점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그게 적으면 그 말이 안 되죠. 네. 어 네. 우선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 현업에서 네네. 아이소 이제 그 출력하고 모든 커멘트 마치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원래는 2주가 보통 많거든요. 그게
2주라는 게 실제적인 업무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보통 스케줄표에 짜놓은 게 업체에서 보냈을 때 2주 이내에 리턴한다 뭐 이런 것들을 짜놔요. 실제로 딱 칼같이 2주를 지키진 않는데 2주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근데 ISO는요. 여러분들 보기 나름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3D 모델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3D 모델러는 아닐 거예요. 혹시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3D 모델러가 아니라는 거. 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반적인 공정을 이해하시는 거지 실제로 현업에 가셔서 3D 모델링을 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자, 3D 모델러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냐면요. 드래프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요. 회사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드래프터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그러면 체커가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있어요. 엔지니어도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냥 엔지니어가 있을 거고 저희 보통 주니어라고 하면 엔지니어가 있고 그 위에 시니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부장, 차장 다 시니어죠. 그냥 프로라고 하던데. 죄송해요. 프로인데 있고 시니어인데 있고 요새 직급이 합쳐진 데가 되게 많아요. 엔지니어가 있고 뭐 시니어 엔지니어가 있고 프린시플 엔지니어가 있고 리드 엔지니어가 있다고 칠게요. 그 아이소 도대체 누가 체크할까요? 첫 번째 질문. 아무도 체크 안 해요. 솔직하면. 대부분. 그럼 자 3D 모델러. 이분이 P&ID 다 이해하시고 뭐 하시면 좋은데 보통 그런 게 잘 없죠. 드래프터하고 왜 3D 모델러가 나눠지나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3D 모델링 하면서 ISO 드래프팅 해보셨지만 에러도 많이 뜨고 많이 디테일도 넣어야 되고 할 거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분업사에서 이분들도 갈라져요. 보통 주니어죠. 3D 모델러의 주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분들이 나중에 3D 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연차가 차면서. 그럼 체커는 뭐야? 라고 하면은 그냥 스펙에 맞게 됐나라고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1세기 없어져야 되시는 분이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런 직업이 아직도 있는 회사가 꽤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엔지니어는 아이소메트를 뭘로 체크하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PDMS도 그렇고 오토캐드 프렌트 3D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이 3D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 플랜트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모든 데이터를 익스포트 시킬 수 있고 임포트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직장에 가셔서 아이소를 체크하신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뭐 종이로 인쇄하고 이거 뭐 형광펜 칠하고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해양공사 FPSO 하나 하면은 ISO가 6,000장이거든요. 여러분들 6,000장 거기 안에 있는 비용 하나하나 체크하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맞을 리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엑셀로 다운받아서 뭐 스펙이 맞는지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보셨잖아요. 뭐 프로세스 가스라인 211인데 타이핑 스펙이 AC1. 그죠? 근데 어떤 놈이 여기 이 라인 넘버를 갖고 있는 님이 스펙이 BCO 툴을 썼어. 150파운드 라인에 300파운드가 들어갔어. 뭐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죠, 사실. 이런 1차적인 걸로 걸러놔요. 뭐 2차적인 것들, 3차적인 것들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아이소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체크 못해요. 할 필요도 없고 별로. 자, 이게 웨딩 랩프린지고요. 키가 있고, 파이프가 있고, 플랜지가 있고요. 여기서 엘보가 하나 있고, 플랜지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런 파이핑이 있다고 칠게요. 이놈의 용접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쵸? 이거를 한 번만 제가 계산해 볼게요. 좋은 세상이야, 그죠? 자, 플랜지가 있고요. 플랜지가 몇 개? 네 개. B가 하나, 엘보가 하나, 파이프가 2개예요. 그쵸? 컴퓨터라고 할게요. 각 피팅당 용접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죠? 하나, 키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용접되죠. 엘보우는 두 군데가 용접되고 파이프 두 군데가 용접돼요. 그렇죠? 이거를 웨딩 넘버라고 할게요. 그냥 8이죠. 다 더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렌즈 3개, 파이프 2개. 아, 이게 아니지. 웨딩 4개가 컴퓨팅. 몇 줄이죠?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각자 용접되는 거니까 6포인트죠. 왜 간단한 걸 하냐라고 하면은 이 자재가 몇만 개가 돼요. 그죠? 제가 2006년도에 첫 공사할 때 그때 엑셀이 97 버전을 썼었거든요. 그 회사가. 근데 그 엑셀 97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엑셀은 줄이 10만 개가 넘어요. 100만 개가 넘네. 야, 언제 이렇게 발전됐대?
천만, 10만, 100만이네요. 그때는 6만 4천 몇 개였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파일을 어떻게 나눴냐면은 3개로 나눴어요. 3개를 나눠서 합치는 게 또 기술이었어요. 그거를 또 울트라 에디트로 하고 뭐 그런 아주 불편한 시대에 살았는데 그 많은 자재들이 뭐가 제대로 됐나? 용접 잘 들어갔나? 그런 거 체크할 때도 카탈로그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이런 뭔가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들이 찾아야 돼요. 아니면 진짜 단순한 거 좋아해서 반복하는 거 좋아하신다? 만약에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실 건데 그런 거 좋아하시면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하나하나씩 하는 거. 인생 짧아요. 여러분들 벌써 30 근처 되셨잖아요. 그죠? 인생 짧죠? 예. 네. 몸이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건 40 대부터예요. 저는 34 살까지는 매일 야근했거든요, 거의. 인생의 90%가 야근이었어요. 그때 그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하는 주말 거의 절반 일했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몸이. 근데 30대 후반부터 훅 가요. 그리고 뭐 누구는 되게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워크 하드보다는 워크 스마트가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령을 찾으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 말고요. 여러분들 직장 가시면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찾으셔야 돼요. 방금 그런 거 설명드렸지만 스레드는요. 이러면요. 또 얘기 달라지죠.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저 필터의 상부 쪽에는 PSV 라인으로 가는 리무버블 스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퀴먼트에서 나오는 노즐이 2인치로 알고 있는데 PSV로 나가는 라인이 1인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무버블 스풀 이후로 바로 1인치로 되는데 이제 그 구간에 이제 리무버블 스풀 구간을 그래서 좀 1인치로 줄였거든요. 근데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리듀싱 플랜지가 있던데 보통 그런 경우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해서 질문하고. 타임몰하는 말씀 아세요? 말 아세요? 타이머요? 모르시고 타임몰. 죄송해요. 40대 어릴 때는 타임몰하고 잠깐 스탑 있었어요. 죄송해요. 세대 차이가 나네요. 제가 이거 뭐 하나 봐서 카피한다고. 네. 지금 피터 얘기하셨는데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그 노즐은 2인치인데 라인이 1인치여서 PSV는 몇 인치인데요? PSV 일단은 저 사이즈는 안 됐는데 저 1인치보다 작게. 네. 본인은 이제 P&ID 첨선했었죠.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경우의 수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 지금 배관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이퀴먼트 스펙 중에 가끔 모든 노즐은 미니멈 2인치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프로젝트가 그렇긴 합니다. 그래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프레셔벳의 스페시피케이션을 작성을 했는데 사실은 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보고 좀 나오면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 이유도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그건 좀 이따 그것 설명드리면 또 라이언 너무 말 많다고 할까 봐. 일단 2인치 이상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라인은 1인치인데 이게 2인치다.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몇 인치일까요? 이 볼의 보면요. 둘 중에 하나죠, 뭐. 사실 요게 1인치라고 했는데 이게 2인치면 솔직히 이거 1인치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현업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2인치로 그냥 올려버려요. PSV니까. 프레셔 드랍 더 작아지고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오일앤가스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이즈가 커지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프레셔 드랍 같은 거는 있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주의할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솔리드 라인 안에 솔리드 파티클이 있는데 액체에서요. 리퀴드에서 그런 거 일정 벨로시티 안 되면은 솔리드가 쌓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가끔씩 2.5인치래요. 근데 여러분들 2.5인치 거의 안 쓰는 거 아실 거예요, 플랜트에서. 그러면 오일앤가스 엔지니어한테 그 P&ID 주면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3인치로 키워요. 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아니죠. 2.5인치면 2.5인치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의 PSV는 이 사이즈 키우는 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잘못되는 이유. 그냥 2인치로 여기까지 쭉 가든가 여기까지요. 아니면 매도서 여기다 넣든가 여기 넣든가 둘 중에 하나 넣어야겠죠. 네. 토마스님이 얘기하신 그 PSV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죠. 리무버블 스프레이 줄였습니다. 왜 아무 상관없죠. 근데 나 사람들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 진짜 무서워서 그런데 본인은 여기 커플링 들어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 사실 저번에 페프님한테 지적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거는 소켓이라서 네. 저쪽 한쪽은 웰딩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이지를 쓴 거다. 맞나요? 스웨이즈는 예. 스웨이즈 그리고 저희 PMS에 그렇게 작성돼 있기도 하고 그걸 따라서 작성하기도 해서. 아, 그럼 제가 아,
데이브님 미안해요. 이거 PMC 타이핑 카탈로그 누가 만들었죠? 데이브님이 만들었나? 네, 그럼 이거는 왜 버트웨이드야? 이렇게. 네, 그 부분 저번 리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카타 아, 생성하면서, 네, 그냥 같은 형상으로 추가를 했고, 커넥션 타입만 바꿔서 이렇게 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냥 버트웨이드로 해서? 네네. 그럼 내 빼야지. 범위가 생긴 게 다른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럼 요게, 뭐예요? 네, 이거 질문. 이거 소켓웨이드예요? 네, 슬리본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소켓웨이드 맞겠죠? 네, 맞습니다. 맞길 바래요. 소켓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차피 이게 정확한 형상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서 어떻게든 플랜트 네. 쓰기가 여기서. 당연히 네, 근데 방금 그렇게 하시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스웨이지를 쓰고 그다음에 커플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뒤에 엘보까지 다 포함해서가 리무버블 스풀이라고 하신 거죠? 리모브 셔플 여기까지죠? 네네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스웨이시 왜 써요? 그러면은 베베랜드를 스레드나 플레인 그 소켓 웨드로 바꿀 때 쓰는 거잖아요. 아니었으면 네. 레드 썼겠지. 그쵸? 네. 네. 그리고 이거 스펙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모델링에 이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펙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좀 다른 모델링 했던 부분들이 다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지금 네, 포즈드 이 피트 엘보 형상으로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네네. 네, 맞아요. 이거는 버트웨드 피팅인데 만약에 버트웨이드를 꺼버리시고 소켓헤드를 집어넣으셨다. 이놈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아요. 네. 그걸 그 그래서 다 가량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알겠어요. 초기 발견하면 좋은데 초기에 발견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에서. 현업에서는 뭐 바꿔야 되고요. 그죠? 네. 어 그 AP3D 관련해서 좀 질문드려도 될까요? 다른 분들 질문 다 받고 아 네. 그다음에 AP는 따로 들을 사람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휴일인데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다른 분들 다 괜찮아요? 우리 다 왕따? 네, 왕따는 괜찮습니다.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이거 왜 600mm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응? USB 바이패스 라인 거기 사이 거리가 600mm라고 아이솔레이션 필로소피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PNID 그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혜리님 잘 걸렸어. 케미컬. 자, 첫 번째 얘기해 볼게요. 이게 메스인켓이에요. TH4라고 할게요. 그리고 컨택터 압력이 몇 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60바 이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대기압이 60배 이상 네. 압력이 차 있다고 칠게요. 이놈을 여기 스로틀링을 통해서 압력이 감압이 되면은 그죠? 메스에는 온도가 떨어져요. 그죠? 맞나요? 혜리님? 네, 뭐라고 하죠? 줄 톰슨 에펙트라고 하죠. 네. 그 대학에 따라서는 켈빈 에펙트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한국에서는 줄 톰슨 효과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뭐 이거 배우는 책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이거 한번 보실 분이 있으면 보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엔지니어가 알면 좋은 효과거든요. 줄 톰슨 에펙트. 모든 가스가 압력이 감압될 때 온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약간 이상한 놈도 있어요. 나이트로젠 같은 게 그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압력이 떨어지는데 온도가 올라가. 몇 가지 예외도 있어요. 영어 같이. 자, 이제 여러분들 이유를 아신 거예요. 스로틀링을 통해서 압력이 강압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온도가 낮고 여기는 현재 지금 오퍼레이팅 온도 상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요 열이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60바로 차 있던 이놈이 감압돼서 30바로 떨어진다. 여기도 온도가 떨어진다. 요거 자체도 떨어져요. 근데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거의 대기압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글로베브 근처에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아이싱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주변 얼어붙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물어봤던 거는요. 사실은 이게 왜 있냐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왜 그럴까요? 라면 이놈은 리퀴드잖아. 그죠? 여기 뭐 아이싱 600ml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예, 가셨나요, 지금? 여기는 리시글라이콜이잖아요. 여기 돌아가는 장소는 어디냐? 다시 한번 플레어 헤더. 죄송해요. 이거 왜 플레어 헤더로 가요? 뭐, 횟수가 좀 차있으니까. 플래시 드럼에서 왔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플래시 드럼이고 아래쪽 리퀴드 쪽이 메카니컬 필터로 갑니다. 아이언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600ml 필요 없어요. 지나가다 쳐다본 거죠. 필터 이쪽 얘기하시다가 때때로 별거 아닌 이유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1인치, 2인치, 굳이 왜 2인치? 그러면 미니멈 노즐 사이즈 2인치? 그래, 그것까지 인정할게. 그래서 이것도 2인치? 그럴 네. 거면 파이핑 사이즈가 미니멈 2인치 하는 거죠. 맞나요? (1인치) 파이핑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사실상 코팅이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모릅니다. 근데 카본 스틸하고 스테인리스는 기본적으로 그 표면이 다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코팅이 있지만 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코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1인치 이상, 특히 이제 오프쇼 프로젝트에서 그 1인치 이하 스테인리스 스틸을 되게 싫어해요. 코팅하기가 힘들어서. 그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제 60도 근처가 굉장한 크리테리아죠. 예, H2S 코로전이 일어나니까요. H2S입니다. 미쳤나? 설파이드 스트레스 코로전 크래킹이 아니고 클로라이드 코로전 크래킹이죠. 염소에 의한 부식인데 60도 근처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60도 이상. 예를 들어서 토탈 스펙을 보시면 일반 스테인리스인데 2인치 이하는 904를 써요. 316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 여담인데 롤렉스가 904예요. 스테인리스요. 진짜 여담이에요. 없어요? 원장님 방금 클로라이드 말씀하신 게 이게 네. 오프쇼라서 스테인리스에도 페인트 적용하는 그 맥락이었던 건가요? 코팅이라고 하신 게? 네. 그 C4에 여러분들 그 일반 프레시 워터하고 씨 워터하고 부식성이 차원이 달라요. 그중에 씨 워터가 왜 이렇게 부식성이 높냐 그러면 클로라이드가 있거든요. 네. CaL이 있는데 이놈이 C4에서도 작동을 해요. C4도 어쨌든 간에 불이 증발해서 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낮은 온도에선 괜찮아요. 부식이란 게. 60도 보통 저희가 흔히 말하는 60도 이상의 스테인리스를 거의 안 쓰거든요. 옵션은. 근데 만약에 쓰는 경우도 있죠. 분명히. 그런 경우에 코팅을 해야 되는데 1인치 이하 파이핑은 코팅이 너무 힘들어요. 코팅에 필요 없는 놈을 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듀플렉스라든지 슈퍼 듀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진짜 부식이 안 일어나게 그 DRE 같은 거 쓰는 거예요. DRE 혹시 아세요? 글래스 리인포스드 에폭시의 약어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 누구야 도대체? 이번에 프로젝트 맡게 되면서 좀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GRD가 있고요. HDP가 또 있어요. 이거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스터인데 에스톤가 엘리스톤가 에틸렌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플라스틱 파이핑도 있고요. 또 그 안에 PVC가 따로 있고요. 그렇죠? 이런 쪽 그 저압 배관인데 부식이 안 되려면 아예 플라스틱 계열도 많이 쓰겠죠. 온쇼어 뷰리드 파이핑 이쪽 되게 많이 쓰거든요. 묻어버리는 거. 왜냐하면 인터널 코로전도 있지만 익스터널 코로전도 있잖아요. 묻어버렸을 때, 그죠? 그런 경우를 많이 씁니다. 휴일인데 너무 오래 했고요. 지나가다 하나 본 거. 이거요. 이거 뭐죠? 이거는 얘의 이름은 리볼러고요. 그러니까 여기 히터가 있고요. 그쵸? 다음 스트림에 요놈이 있네요. 플로우미터가. 여기 쪽 모델링 하신 분 자수, 제가 있습니다. 혜리님이요? 아니요, 제이입니다. 제이님이요. 제이님 이거 뭐예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셨나요? 이쪽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음, 이거 오리파이스 플로우 엘리먼트죠. 여기 FE가 플로우 엘리먼트거든요. 103 여기 있네요. 스트리밍 가스 너가 들어본데 요놈에서 요놈으로 가는 건요. 플로우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파이팅인데. 왜냐면 플로우를 한번 또 얘기할까? 18분인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주시면 이거까지만 데이브님은 나중에 이 수업 끝나고 따로 얘기하시죠. 리브님의 질문. 오토캐드 플랜트 쓰레기. 하나만 네. 얘기해 볼게요. 이 케이스가 여기로 가죠. 그렇죠? 네.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요 스트리핑 컬럼 요렇게 가죠. 네. 그렇죠? 충분히 끌어오른 그놈의 스트리핑 가스. 그러면은 스트리핑 가스는 뭐냐라고 하면 이놈을 라우레 효과라고 저희 케미컬 나오신 대리님 아시죠? 라우레 이펙트. 예, 이쪽으로 가스를 올려서 이놈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기포방울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놈을 그냥 쐈다 여기로 하면은 이놈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낮은 저온의 가스를 보내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놈을 한번 히팅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글라이콜의 온도를 안 떨어뜨리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트리핑 가스의 그 유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로우 엘리먼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놈은 유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인터넷 보시면 플로우미터 워낙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오리파이스 플로우미터를 상징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건 시니어 오리파이스인데 시니어 오리파이스 본쇼에서 가끔 쓰니까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요. 한번 시간 나시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업스트림 스트레이트가 몇이다, 다운스트림 스트레이트가 몇이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리파이스 플로우미터도 생각보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컨디셔닝 오리파이스, 컨디셔닝 이런 것도 있어요. 홀이 하나가 아니고 네 개인 것들. 이런 거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게 에머슨의 특허죠. 하여튼 뭐 시니어도 있고 컨디셔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타이핑 엔지니어는요. 결국에는 프로세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어랑 인스트루먼트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지식이에요. 사실. 타이핑은 넘어서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 플랜트 3D는 관심 없으시면 먼저 가셔도 돼요. 휴일인데. A분이 이제 주무시잖아. 세상에 신입사원이 그런 이메일을 보내.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질문 드릴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기회가 돼서 드렸습니다. 그 AP3D 질문은 저희가 이제 아이소를 이번 주에 네. 뽑고 아예 성과물로 다 제출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서요. 그래서 네. 아이소를 몇 개 좀 뽑아봤는데, 네. 좀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서 방법을 해결하려고 해도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그게 지금, 공유하실 줄 알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 샘플로 뽑은 아이소의 네. PDF 보이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플랜지 세트가 원래는 이 직사각형이 모든 텍스트를 다 덮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는 제대로 나와 있는 아이소도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을 질문 드리는 게 조금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게 해결이 어렵더라고요. 아이소 컴피그라는 파일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근데 경우 태어나서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봐서 네, 한번 그 데이브님 오토캐드 플랜트 3D 전체 파일 네, 있잖아요. 네.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저도 한번 그거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 꽤 많이 사용해봤는데 지금 네. 본인이 보여준 그 네모 박스 작은 케이스 처음 봤어요. 아, 보통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편이죠. 이런 에러는 좀 적은 편이죠. 일단은 전체 파일 한번 주시고 두 네. 번째 그 아이소 세팅하는 게 뭐죠? 파이널 A1인가요? 어느 쪽에 세팅하셨나요? 체크 A2로 했습니다. 체크 A2 네. 이런 거 알아야 되죠, 그죠? 아니면 어디다 세팅했는지 모르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체크 A2 네, 저도 제가 한번 디스코드에, 궁금해서. 네. 정리해서 디스코드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디스코드에 그거 보내주실 네. 때 네. 라이언 그 지정해서 보내주세요. 자,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죠? 제가 먹고 살기 바빠서. 아,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요거 DM 이쪽에, 그러니까, 네, 아이소 색깔 마음에 안 뽑는 드세요? 네, 튜토리얼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제가 흑백으로 인쇄를 한 거라서 라인은 다 검은색이긴 한데, 기본 네, 세팅이 이제 스몰 버는 주황색이고, 2인치 이상은 초록색이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좀 네. 사소한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색상 지정들은 그냥 커스텀해서 쓰는 게 맞을까요? 아이소를 뽑을 때 흑백으로? 네네. 저는 커스텀해요. 이런 것도 일단 다 그 검은색으로. 네. 테이블에 있는 값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계속 나중에 아실 건데 전체 뭐 블랙 앤 화이트로 찍어도 그거는 계속 컬러로 나오거든요. 그걸 아, 실제로 네. 프린터로 인쇄하시면 약간 흐릿하게 나오죠. 네. 실제로 인쇄하면요. 그래서 저는 네. 그거를 아예 커스텀 해버려요. 음. 깔끔할게요. 그럼 공대 여기 센스를. 라인,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 라인 쪽도 그냥, 흑백으로 다 적용하시나요? 어, 네. 현장에서는 다 흑백 프린터만 써요. 거의 다. 네네, 네. 그게 어, 어, 네네.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드렸지만 왜 소켓 웨딩이고 그게 2인치 이하고 그러냐면 그거 스위드 파이빙이거든요. 많은 미국 현장에서요. 무슨 어떤 말인지 이해가 파일이요? 가요. 3인치, 4인치 같은 거는요. 네. 샵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고 아, 네네.
이런 작은 파이핑은 현장에서 연결할 때도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냐면 현장에서 작업하는 게 더 불편하고 오래 걸리죠. 네. 근데 현장에서 그냥 측정하면서 자르고 그냥 연결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거는. 근데 요새 뭐 트럼프가 이상한 짓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생각보다 되게 과거형이에요. 미국의 샵 같은 데 가보시면요. 용접 머신도 진짜 옛날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조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 왜 제조업이 죽었냐 그러면 이런 것들 진짜 옛날식으로 하거든요. 오토캐드 플랜트 3D는 안타깝게도 그 옛날 방식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스몰보에 대해서 되게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도 다르고 하다못해 네. 라이트 스도 얇아요. 네,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아이소를 이제 PDF로 변환을 할 때 네. AP3D에 있는 기능 중에 배치 플롯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사용해서 이게 네. 지금 라인이 한 147개 정도 뽑혔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하나씩 플롯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배치 플롯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한번 라이언님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파일로 한번 해보셔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배치 플롯이요. 네. DWG to PDF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화면 공유해 볼게요. 네, 네네. 원래 배치 플롯을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컨버터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런 거 쓰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DWG를 PDF로 100몇 장 되는 것들을 변환한 게요. 옛날이거든요. 최근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네. 최근에 누가 하는 제가 그래도 누군가를 시키잖아요. 이거 좀 변환해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네네. 물론 배치 플러스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요새는 뭐 얼마 한다고. 만약에 이게 그 본인이 할 때는 무료 버전 쓰실 건데 유료 버전이 필요하면 말을 하세요 혹시나. 근데 네, 이거 알겠습니다. 공짜걸요? 제가 알기로. 네. 그 배치 플러스 힘 빼지 마시고 그냥 저 네, 소프트웨어 쓰시면 바로 변환됩니다. 불편하죠. 왜냐면은 그 파일이 모델 스페이스에 있어 갖고 레이아웃으로 인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이 아이소메트리는. PDMS도 그렇고 SP3D도 그래요. 다 PDF 그 DWG2 PDF 그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파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네모는 처음 봤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네모 좀 짧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네, 오늘도 뭐 30분 더 했네요. 죄송해요. 수요일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가 마지막인가요, 그럼? 아니면 네, 다다음 주가 마지막?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유종의미를 이거 며칠짜리죠? 100일인가요? 네, 딱 100일입니다. 다음번에 하면 그 닉님이 물어보면 절대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에 잘 보내세요.